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의 직장 여성입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요. 결혼하면서 자녀 계획은 없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잠자리를 정말 좋아하는 편이기는 한데 솔직히 재미도 없고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고 잘해주는 남편과 여행도 많이 하고 캠핑도 함께 하면서 취미 생활이 맞아 나름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낙이 있다면 저와 꼭 닮은 쌍둥이 여동생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면서 사람들 시선을 즐기는 편인데요. 함께 걷다 보면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보거나 지나칠 정도로 빤히 보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학창시절 동창들은 물론 저희를 낳고 키운 부모님들도 헷갈려 할 정도로 너무 똑 닮은 일란성 쌍둥이인데 이 정도로 닮은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각각 살아가고 있는데 몇 년을 사는데도 아직 제부나 제 남편도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등 집안 행사 때 만나면 아내를 알아보지 못해 실수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다행이라고 할 수 없지만 동생네도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저희는 아예 낳지 않겠다고 합의했지만 동생네는 금슬이 너무 좋아 단둘이만 보내는 시간을 길게 갖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딸 둘 모두 아기를 안 낳아 걱정도 크시고 기왕 아이를 키울 거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빨리 낳아 키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부모님들의 말씀을 듣는 세대인가요? 워라밸 시대인 만큼 즐기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이죠. 몇 달 전이었어요. 부부 두 쌍같이 2박 3일로 펜션을 빌려 여행을 가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몇 년씩 결혼 생활을 했고 놀러 자주 갔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가거나 따로 다니긴 했어도 같이 가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 오케이 했습니다. 4명이 단체톡을 만들어 놀러갈 곳과 준비해야 할 것들을 공유하면서 한 달 가까이 준비했습니다. 제부가 은행에 다니다 보니 복지 혜택 중 하나로 콘도 이용권이 있어 원하는 지역 쪽으로 신청하는 것이 있는데 당첨이 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해먹을 음식에 맞는 식재료와 양념류 등을 꼼꼼히 챙기는 과정까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들은 강릉을 선택했고 한 차로 움직이기로 하고 제부가 운전하면 옆자리에는 남편이 앉고 남편이 운전하면 제부가 옆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동생과 저는 뒷자리에 앉아 떠들고 웃고 먹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해먹을 음식거리 싸서 왔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유명한 맛집 3-4곳은 가보는 것으로 정해서 왔는데요. 강릉 숙소량 20건을 비롯해 경포대의 해변까지 보면서 여행의 기쁨을 만끽하고 테레로사 커피 공장에서는 빵과 커피로 점심 식사를 대신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 저희가 묵어야 할 숙소에 들어왔는데 그곳은 거실 하나의 방은 2칸이고 작은 주방으로 되어 있었어요. 각자 잘 방을 정하고 사가지고 간 식재료를 꺼내 뼈 감자탕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얼큰하고 시원한 감자탕은 술안주로도 제격이기 때문에 첫날 저녁으로 정했는데요. 요즘 밀키트가 워낙 잘 나오다 보니 적당한 식재료만 더 넣으면 웬만한 음식점 맛을 내더라고요. 우리 4명이 잘 맞는 것을 굳이 찾아본다면 바로 주량이 세다는 건데요. 밥은 안 먹고 빈속에 주거니 받거니 시작한 것이 소주 10병을 벌써 비워가더라고요. 그렇게 마시기 시작한 우리는 여동생이 먼저 졸려서 잔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기로 한 방으로 들어와 잤습니다. 얼마나 잠을 잤을까요? 뒤늦게 들어온 남편이 저를 껴안고 본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여행도 피곤하고 술을 마셔 귀찮은데 워낙 강한 힘으로 요구하는 남편에 못 이겨 잠결에 했는데 이상할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술을 마셔 신진대사가 잘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평소 재미도 없고 만족스럽지 않았던 일이 새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기분이 날아갈 것만 같았고 몸이 개운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장소에서 동생 내 몰래 하는 색다른 기분이라 일어나 싶었습니다. 피곤해 계속 잠이 든 저는 새벽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 일어났습니다. 지금이 몇 시인지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열어본 순간 화들짝 놀랐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온 빛으로 옆에 같이 자고 있었던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 제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서 거실로 나가니 남편은 거실에서 대자로 누워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두 가정을 위해서 어찌되었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마치 거실에서 잔 것처럼 이불을 가지고 나와 남편 옆에 누워 자는 척 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꼬여있는 실타래와 같이 복잡했습니다. 4명 모두 늦게 일어나 이틀째 여행을 시작했지만 제부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부도 계속 제 눈치를 봤지만 남편과 동생이 이상함을 느끼지 않도록 태연하게 연기하다 보니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저는 제부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준 제부에게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하자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에게 있었습니다. 자꾸 그날 밤 일이 생각나고 동생이 부러워지기도 상대적이어서 그럴까요? 평소에도 재미없고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제부와 그 일이 있은 후에는 비교 대상이 되어 더 흥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두 가정을 위해서 참고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거겠죠.